예고해 드린 대로 여기는 여수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한창진의 시민감동연구소입니다. 한창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시민감동연구소 최근에 옮겼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묻어 있어요. 어제가 동지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 방식에 의하면 네. 팥죽을 먹고 그 빨간 팥죽을 뿌리면 네. 액땜을 한다 그러거든요. 이미 이제 연구소로 옮기면서 액땜을 했군요. 예. 예. 자, 여수에서는 시민운동가 대북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대부 그랜드파 그거 부담스럽습니다. 단지 시민운동을 4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생활 속에서 여수에서만 열심히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시민운동가로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흠사단 아카데미 운동부터 시작해서 전교조 운동, 시민운동, 예, 그렇죠. 내통의 미디어 운동, 예. 다양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그 대표격이다, 대북격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시민운동을 제대로 했느냐 그 네. 평가가 항상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제 42년간 해왔는데 예. 무엇이 그토록 오래도록 시민운동을 하도록 붙잡았다고 보세요? 저는 여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특히 수정동 신항에서 살았어요. 예국에서 드나드는 배를 보면서 미국의 원조 물자를 받아 먹으면서 살았던 그 기억에서 여수의 변화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수 변화를 어떻게든지 이끌어내자. 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좀 더 잘 사는 곳으로 어떻게든지 만들어내겠다. 예, 이런 그렇죠. 목표들이 대부분 시민운동가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시민감동연구소 개소식 때 이전을 때 잠시 들렀습니다만은 그 모두 달력을 선물로 받아갖고 갔어요. 네, 달력. 그렇죠. 지금도 있는데 여수 역사 달력 오늘 여수. 예. 어떤 달력입니까 이거? 저는 최근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네. 저 여수 역사 달력이 책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도서관에서 예, 앞에 보시면 네. 바코드가 찍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죠. 바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코드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것은 책이 됐다는 거예요. 어찌 달력이 책이냐? 네. 전국에서 최초로 네. 달력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인정하는 것은 달력 형태를 띤 여수 역사책이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서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도서니까 참고로 얼마입니까? 실제 10,0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먼 달력을 돈 주고 사야 그렇지만은 저 달력 속에는 여수가 생긴 이래로 날짜가 나와 있는 것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예. 그날은 과거 몇 년도 전에 무엇이 있었고 싹 네. 적어놨다 이런 뜻이네요. 여수 역사책이 많이 있지만은 그 책은 사람들이 꺼집어내서 잘 읽질 않지만 달력은 매일마다 보잖아요. 보면서 그 오늘의 여수의 역사를 알게 되는데요. 지금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중계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수 역사 달력은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달력이다. 여기 보니까 예. 이제 1월 5일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남해악 항산공장 콘베이어 벨트 일명 사망 이때가 언제냐 1990년 이렇게 그렇죠. 적어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황산과에서 일어난 항산공장에서 일어난 그 사고를 또 컨베이어 벨트 사고를 검색해 보면 상세히 나오거든요. 그런 게 근데 우리가 지금 키워드를 몰라서 못 찾을 뿐이거든요. 그런 걸 제공해 준다. 그래서 말이죠. 지난번에 이제 컨베이어 사망사고 김용준 청년이 사고가 나서
그때 이제 전국이 떠들썩하고 지금도 지금 관심사에 있어요. 그런데 여수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다. 이런 거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것이 하나 경종을 울려주는 거.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 교훈을 얻자. 이런 것이겠죠. 5월 22일 날 그 남해와 컨베이어 벨트 사고가 있었을 때는 그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돌아가신 분이 이번에 김용균 그 청년과 마찬가지로 19살, 그때도 20대 그 청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만큼 김용균도 2인 1조가 안 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때 우리 청년도 홀로 있다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도 있어 왔다. 10여 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수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김용균처럼 크게 문제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뭐냐면 유가족과 하청회사, 원청회사가 합의를 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안 돼서 오늘날의 김용균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개선이 안 돼. 그러면 그게 이제 차근차근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2인 1조가 안 되고 1인 1조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오늘 또 나타났죠. 그것은 그때도 하청업체 직원이었어요. 그렇죠. 김용균 씨도 하청업체 직원. 지금도 하청을 주고 있어요. 외주에 맡기고 있거든요. 위험우 외주하라고 이렇게 예, 그렇죠. 그건 큰 문제예요, 우리 여수 한단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돌아가신 분이 예? 하청업체 직원이다. 그것은 무리하게 저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청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싼 노동력을 선택하기 위해서 일용직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위험한 일을 외주를 주는 이런 구도가 바뀌지 않으면 제2의 김용균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여수 산단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그것에 경종을 울리는 방법은 역사 달력에 그 내용을 기록해 둠으로써 그 날짜 되면 우리가 상기하는 거죠. 잊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아이디어 낸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 역사 달력. 아니 그렇죠. 여수 산단이 1967년에 생겼기 때문에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50년 동안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난 것을 모두 다 이 역사 달력에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수 산단에 있는 원청회사, 공장의 컨트롤룸 사무실, 그리고 협력회사 사무실에 이 달력이 다 걸렸으면 하는데 회사들은 안 걸려고 합니다. 이 달력을 사가지 않아요. 왜? 그날 되면 괴롭거든요. 근데 저는 잊지 말자는 거거든요. 자, 오늘입니다. 12월 23일. 신고항 연결도로 진남간 앞에서 종포까지 1920년에 매립이 됐네요. 오늘 매립이 됐네요. 진남간 종포가. 그렇죠. 그 사이에 지금 유명한. 정화동 그 잘 나가는 곳이 오늘 매립된 거죠. 1920년. 예. 일제강점기 시에. 예.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낭만포차 어디로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낭만포차가 자리한 종화동 매립이 1920년 됐다. 그때 그것이 종화동의 그 낭만포차라고 매립한 것이 아니라 신항과 구항을 연결하는 연결도로예요. 근데 그 도로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 셈이네요. 6,000면 단위농협도 설립했다. 5천 산단도 준공이 됐다. 이마트가 또 2001년 그렇죠. 오늘 이마트가 오늘 입주했어요. 굉장히 그때 시끄러웠죠. 예, 이마트도. 17년 전 오늘.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자료를 다 찾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었겠는데 어떻게 자료를 다 이렇게 수집해서 여수 역사에 관련된 책이나 자료, 특히 제가 42년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각종 회의에 가면 회의 자료를 다 모아두거나 제 다이어리에다가 기록을 해둡니다. 개인적인 자료도 포함되고. 예. 그리고 제가 여수 시사에도 썼고요. 썼고. 예,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날짜가 있는 것은 그 날짜에 쓰고 달만 나온 것은 그 달 밑에다 쓰고 연만 나온 것은 맨 앞에 표시해두는 한마디로
2019 여수 역사 달력은 우리 여수 역사책이죠. 그리고 당일 하루하루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볼 수 있고, 저희 여수네트워크 뉴스 그 인터넷판을 보면 말이죠. 홈페이지 그 메인 뉴스 판 바로 아래 오른쪽에 그 여수 역사 달력이 매일매일 연재하고 있습니다. 시민감독연구소하고 제휴를 맺어서 저희가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지금도 쓰여지면 안 될 것 있고 쓰여지면 좋을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제발 그 아픈 사연들은 이 역사 달력에 기록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일만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되 좋은 일로만 일로. 그러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역사 달력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요. 피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한창진에 대한 공직선거법 피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주지검 순천지청 검찰에서 받은 통지서네요. 그렇죠. 12월 13일이니까 그때가 공직선거법 시효가 끝나는 6개월이 끝나는 날 받았네요.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기부금품 모집 관련된 법안 혐의 없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 없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상포 특혜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선언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모두가 기억에 남는 것이 다름 아닌 과정은 공정하고 기회는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상포 특혜는 상포 택지라는 집을 지을 수 없는 택지를 시장 5촌 조카 사이가 어느 날 22년 동안 토지 등록이 되지 않았던 것을 토지 등록을 해서 기획부동산에 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지금도 상포 택지에 가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택지라고 하면은 상하수도도 놓아져야 되고 그리고 전기시설, 공원시설 다 갖춰가지고 당장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때 토지 등록이 되는데요. 매매가 되고요. 웅천 택지를 보면 다 갖춰가지고 최근에 준공하고서야 토지 등록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웅천 택지하고 상포 택지를 비교해 보세요. 진모지구 어제도 가봤는데요. 네, 그 상포지구 앞에 진모지구는 더 이렇게 높아요. 네. 상포지구는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 메리트도 덜 끝났다라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 비가 오면은 우수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않는 저곳에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행정 특혜가 있었다. 토지 등록을 해준 행정 행위가 적법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시민운동가로서 시민단체들이 특혜가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당시에 시장을 언급하지를 않았어요.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행위, 공무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시장이 시민단체를 고발한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 일원인 저의 개인에게 블로그에 쓴 글, 옮겨다 놓은 블로그에 쓴 글, 페이스북에 쓴 글을 가지고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했는데 그게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했어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네. 기부분금 모집에 관한 사용에 관한 법을 위반했어 하는 거 있고, 명예훼손을 했어, 이 세 가지를 했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고소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철현 전 시장으로부터. 예,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보받은 게 거의 1년 전, 그때 설 앞두고 10개월이 걸죠. 설 앞두고 있었죠. 설 직전에 예. 서울을 세러 갈 때는 죄를 지은 사람도 우리 조상들은 방면해줬고 빚도 탕감해준 아름다운 가족들이 모여서 명절을 지내는 날인데
아니 서울 연휴 직전에 오후 4시에 설세라고 하는데. 설설나고 가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고소했다. 라고 기자들한테 알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언제 경찰이 부를지 모르고 언제 검찰이 부를지 모르고 또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터뷰할 때마다 고소 취하를 해달라는 시민단체와 기자들의 의견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그것도 검사장 출신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고 하니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고소를 당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다고 해서 변호사를 그 당시부터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10개월 동안 고통 아닌 고통을 겁박 속에서 압박 속에서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오죽하면 제가 최근에 글을 분통이 터집니다. 무혐의를 받고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개인을 상대로 주철현이라는 이름 석자를 페이스북에 블로그에 써본 적이 없어요. 단지 시장 오촌 조카 사이라고 했다고 해서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이죠. 거기 막 손 흔들고 있으면 거기 눌러서 손 눌러 표시해 주십시오. 지금 몇 분 지났나요? 30분만 오늘도 선박은 열랍니다. 47분 정도 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보도자료 낸 것도 사실 공무원이 한 거야 하잖아요. 보도자료도 개인의 어떤 문제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죠. 또 보도자료를 개인을 한 거죠. 예, 시장 개인이 한창진 개인을 고소한 것을 예. 고소했다라는 사실을 보도자료를 낸 것도 공무원이고 그리고 보도자료 냈다는 것을 문자로 보낸 것도 공무원이고 보도자료를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한 것도 공무원이에요. 이것은 명백하게 공무원의 선거 중립, 공직선거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민을 고소하는 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설사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시의 그 다양한 행정력이 동원된 거예요. 그렇죠. 개인 대 개인 고소 사건에.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공무원을 시민의 공복이 아니라 시장의 개인 비서거나 종업원처럼 활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적인 어떤 그렇죠. 법률적 관계, 법률적인 자기의 어떤 과정에서 절차 과정에서 공무원이 동원된 셈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어이없게도 주의 촉구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체크는 했네요. 네, 선관위에서 체크를 그때 당시에 인천이었던가요? 어디서 그렇죠. 비슷한 사례로 선거법 위반으로 인천시장은 그걸로 인해서 인천시장 비서실장이 유죄를 받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당시 어떤 시민들이 또 있었냐면, 시민운동 하면서 시장의 문제점, 시를 대표하는 행정의 문제점을 이렇게 제기하니까 고소한다. 좋다. 나도 고소하라. 네. 나도 고소하라. 미투운동도 벌려.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 걸 보면서 어땠어요? 아직도 여수의 정의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수 시장에 대해서 비평을 한다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은 민선자치단체장 시절뿐만 아니라 그 전에 관선시장일 때도 수없이 해왔습니다. 지난 42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정치인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한 적이 없고요. 첫 고소네. 예, 제가 고소고발 한 적도 없고 그것이 왜 SNS 대상을 받은 여수시에서 블로그에 글 썼다고 해서 페이스북에 시장 오촌 조카 사이라고 해서 고소를 당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누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겠습니까? 시민들도 위협을 느낀 거죠. 그렇죠. 앞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그렇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에게 재갈을 물렸고 시민운동에 재갈을 물린 겁박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앞으로 누가 이와 같은 일을 나서겠습니까?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는데. 저도 당시 이제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 시장이 보통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검사장 출신입니다. 법률가입니다. 예. 법을 잘 알잖아요. 이런 분한테 고소당하면 누구든지 상당히 위축되고 힘들죠. 그런 얘기를 그러면 모든 시민운동가들한테 어떤 제기를 할 때마다 하게 되면 어떠지? 이런 것이 작용해서 나도 이제 미투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서로 동조해 준 것으로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고소장을 검찰에 가서서야 제가 고소장을 봤어요. 열람을 해봤어요. 그걸 보고 저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 기부금법 모집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 한겨레 신문에 광고 낸 거거든요. 기부금법 모집법 제2조에 보면 반대급부가 없어야 돼요.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뭐 한겨레 신문에 광고비를 모금한 것이에요. 시민들이 십시일반 다 내죠. 네, 그 1,000만 원이 넘어야 도지사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360만 원 거둔 걸 가지고 기부금법 모집법 제2조 정의 개념도 파악하지 않고 고소를 했고요. 고소장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기회가 되면 그 고소장 내용과 관련돼서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공개요. 그러니까 그만큼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다양한 저는 법을 많이 묻죠. 법적인 조항을 넣어가지고 제대로 막 썼겠네요. 아니죠. 위협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었을 거네요. 아니요. 그거보다도 실제로 제가 그 여수경찰서에 일일이 제가 변호사도 아니면서 제가 이것을 법을 동원을 해서 제가 아는 법상식으로 한번 줘보십시오. 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박을 해서 이게 경찰서하고 검찰하고 다 받아들여진 겁니다. 낸 거네요. 예. 무려 6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들을 각각 거기다 줄도 치고 필요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메모도 하고 그때 시장 측이 문제 삼았던 블로그의 글이나 페이스북의 글까지 그대로 실어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고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했네요. 그 선관위에서요. 시장 5촌 조카사라고 까치 정보에 올라있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의 촉구를 했어. 시민행동에. 왜냐면 이건 개인이 한 것이 아니다. 단체가 한 건데 왜 그 개인을 고소하냐. 그래서 그 선관위는 주의 촉구를 했는데 시장은 그것을 한창진이라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고소를 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고통을 받겠고 우리 가족이 받는 피해는 얼마나 큽니까? 지금까지도 특정인들이 저를 비난하는 그러한 댓글들을 달거나 말도 안 되는 글로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저희 가족이 볼 때 앞으로 누가 시민운동을 하고 누가 공익을 위해서 나서겠습니까? 상당히 힘들었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것을 준비할 때도 또 경찰서 몇 번 갔었죠? 경찰서 2번 갔고요. 검찰에 5시간씩 2번 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전에 우리가 7월 달에 이게 이제 여수 경찰서로부터 올해죠. 7월 달에 뭐 별 혐의 없는 것이다 하고 검찰에 넘겼어요. 그때 그래서 나는 그때 끝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시민들도 이제 검찰 또 조사를 받으러 몇 번 갔죠, 검찰을? 2번 갔죠. 또 검찰 5시간씩 2번 받았어요. 왜 이러죠? 검찰에서 넘기면? 또 항고를 하거나 재정 신청을 할지 몰라서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한 데서 경찰 때보다 더 많은 자료, 증거 자료를 보완을 다 했어요. 검찰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5시간씩 조사를 받으면서 5시간 2번. 2번 조사받으면서 그 다음 항고에 대비해서
그 검찰이 제대로 서류를 갖추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바로 지난 13일 날 나온 12월 13일 날 나온 증거 불충분. 증거는 누가 돼야 됩니까? 고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고소한 사람의 증거를 제가 보니까 불충분해요. 이거는 한마디로 한창진을 겁주자, 시민운동을 겁주자,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 한번 고소해보는 거죠. 아니 근데 당사자인 시장은 경찰 조사도 안 받았고요, 검찰 조사도 안 받았어요. 대리인이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 고통받을 리가 없죠. 포토라인에 쓸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평범한 시민은 시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시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시민은 경찰에 들어가는데 마음이 편할 리 있겠습니까? 경찰에 올라가야 되고 검찰에 가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함께 동행해주고 그러는 건 힘이 됐습니까? 힘이 됐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네. 살아있는 권력, 현직 시장이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외면하는 그러한 여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서운하기도 하죠. 꼭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역에서 이런 얘기도 들려요. 뭐 이리저리 따지면 학교 선후배 관계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까지만 풀었어야 될까? 이 주철현 시장님께서 또 주철이는 말 썼다고 또 난리 나겠습니다만 전임 시장님께서 시장 선거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여수 사정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배님이 가르쳐 주시면 되고 선배님 시킨 대로 하랍니다. 이랬던 관계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해요.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시민운동이 활발하기로 유명한 여수시에서 이런 일을 해서 시민운동의 위축을 가져온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 속에서 마음고생이 엄청 컸습니다. 부담도 컸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니까 어떻게 잘 해야 되는데 뭐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그대로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이제 한 해가 마무리돼 갑니다. 지금 몇 분 됐습니까? 놔두세요. 58분. 어떻게 됐어요? 시간 보이나요? 말로 해도 된다니까요. 몇 분이요? 3시 57분. 57분 됐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새해도 다가오고 이제 뭐 시민감동연구소 여기서 뭐가 좀 기대될 것 같은데 새해 계획 한마디 해주시고. 네, 시민들이 감동이 없다, 여수에서 감동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감동연구소로 감동이 있는 2019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감동연구소에서 지금 매달 한 번씩 감동 토크를 할 생각도 있고요. 또 역사 달력과 똑같이 올해는 역사 영감도 발행해 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시민들과 함께 앞으로 저와 같은 법률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을 변호사, 또 마을 주치 이런 것들을 이 감동연구소가 잘 해내서 2019년 시민 여러분 감동 많이 받으시고 그 감동연구소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감동연구소는 흥국체육관 사거리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고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좋은 옛날 사진이나 옛날 기록들을 가져오시면 여수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여수의 역사를 바로잡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2019년 감동연구소를 통해서 감동받는 2019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페이스북 생중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